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배팅 유시의 신송입니다. 자, 오늘은 설 연휴 휴장 직후 중계되는 2월 13일 서울경마, 토요경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얼또 역시 혈통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기습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역시 3주 경마 편성이라 그런지 빡빡하죠. 난리인데요. 난리입니다. 난리. 편성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범상치 않은 또 한 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또 들고 있고요. 자, 휴장 직전 경마가 또 상당히 또 난이한 흐름 속에 좀 치러졌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나마 또 박 의원께서는 또 서울 경마장에서 좀 선전했던 한 주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울 오경주 그 토요 경마였죠. 1월 30일. 17.5배짜리 주력 적중을 필두로 해가지고 10경주, 12경주 14.2배, 또 10.9배짜리 또 짭짤한 배당 연계해주고, 또 일요 서울 4경주가 재밌었네요. 25배짜리 또 제대로 또 때려드리면서 뭔가 좀 할 몫은 다 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자, 김태훈 기자는 이제 토요경마 서울 8경주가 유시시 승부경주인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배당이에요. 3전 스카의 축하죠. 24.7배짜리가 또 승부 경주로 제대로 원틀 적중을 해내고, 또 서울 11경주도 또 8.6배짜리 적중이 나와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난주는 토요 경마는 승부 경주였던 12경주 또 10.9배짜리 속가됐는데, 일요 경마가 굉장히 또 재미있는 또 배당 승부를 또 신성훈이가 또 제대로 해드렸습니다. 서울 2경주에서 39.5배짜리를 주력으로 때려드렸고, 또 이어진 바로 서울 3경주에서도 슈퍼스타 레이스였습니다. 소변의 복병 그걸 추락했죠. 48.5배짜리 적중이 나와주셨고요. 또 부산 5경주에서 또 13.1배짜리 또 중고배당 쪽에 골고루 적중해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 경주를 다 적중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선호하는 배당 자체가 중배당 고배당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리면은 거의 본전을 찾고 가고, 또 한 번 더 거기서 더 발작 두 번, 세 번 걸리면은 충분히 또 대박을 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경마도 저희들 믿고 한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승부 경주가 지금 역시 올 지금 심화 경주 나와 있거든요. 박 의원께서는 1경주하고 9경주 준비되어 있고, 또 김태형 기자는 4경주, 11경주 노리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죠. 바로 이제 들어가는 경주는 토요 경마 1경주 올 신마 경주로 편성된 박남규 위원의 첫 번째 추천용이 되겠고요. 자, 국산 요건의 1000m입니다. 일단 액면은 이제 5번의 금소화, 그리고 12번의 에클레어 휴머 두 마리의 진기가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나머지 말도 만만치 않은 느낌입니다. 김태형 기자 보기엔 어떤가요? 일단 만만치 않은 10마들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데뷔전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아쉽게 실패를 했던 12번마 에클레어 휴머가 문성기사 기승을 했고, 5번마 금소화가 재검 때 나름 괜찮은 거는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마다 팔려주지만 능력 격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4번마 그랜드 매직, 이 4번마 그랜드 매직이 되겠습니다. 주행 검사 때 발주가 약간 늦었지만 종간 걸음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기본적으로 18조에서도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신마고, 좀 기대치 능력이 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4번마 그랜드 매직이 스타트만 아주 늦지 않는다면은 무난히 안쪽에서 올라온다면 상당히 재밌지 않겠냐. 4번마 그랜드 매직을 좀 세게 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진입을 좀 급해서 그렇지 스타트 능력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건 그렇고. 자, 박남규 위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신마 레이스는 근래 들어서 편성은 정말 가장 센 편성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인기마도 인기마필입니다만 숨어있는 부병들의 전력도 절대 만만치 않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인기들만은 있긴 합니다만 믿고 들어가는 인기마보다는 역시
저력이 노출이 안 된 주행검사 기록이 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인기에서는 많이 밀려있지만 뭐 활동력 기대치나 잠재력 뭐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준비도 잘하고 나왔어요. 이번 경기를 앞두고. 따라서 충분히 배당 가치가 있는 정말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마필 한두 노리고 하는 추천 경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인기말들도 어느 정도 거품이 있는 그런 말들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기말들의 거품을 좀 걷어내고 그 맞거나 이제 중심축을 복병 한 마리를 세워 들어간다는 조건이라면은 또 상당히 좋은 배당. 그리고 특히 그 신마 경주에서 또 박남규민이 그런 승부를 해가지고 뭐 정말 좋은 배당들 여러 차례 속건해드린 바 있기 때문에 1경주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남규민 추천 기대해 주시고요. 자, 2경주는 국산 육군의 1300 별정으로 나와 있고 배당판은 지금 그 8번의 슈퍼라이언을 중심으로 뭐 10번의 베스트 탄생 그리고 뭐 3번의 퍼펙트 라이프 4번의 리트 엔젤스 이런 말들이 팔릴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복만 편성이 정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래도 8번 슈퍼라이언이 좀 가장 낫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번 경기는 뭐 뚜렷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지난번 보여줬던 탄력 정도라면 이번 경기에서는 무난하게 입상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저는 10번 베스트 탄생도 재밌다고 봅니다. 일단 걸음이 변화가 서서히 오기 시작하는 마필이고 전에는 이제 뭐 발주도 안 내보고 모래 맞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마필로서의 어떤 경주마로서의 틀이 좀 안 잡혀가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지난번에 안쪽에서 체력 연결하고서도 그 걸음이긴 합니다만 일단 계속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10번마 베스트 탄생이 재밌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태기죠? 일단 이번 주 이경주는 뭐 믿을만한 마필은 없습니다. 저도 8번마 슈퍼라이언이 그나마 좀 낫다. 문제는 1300이라는 거리가 이번 경주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후차권에서 뭐 3번 퍼펙트 라이프, 4번 리트렌제스 이렇게 뭐 좀 뛰었던 마필들이 팔려주겠지만 걸음 자체가 좀 다 나온 마필들이라서 믿음 좀 들가고요. 저는 복병마로는 좀 능력 자체가 보여주지 않은 2번 챔프하트나 9번마 에이스 탄생이 좀 재밌지 않나. 2번 챔프하트도 데뷔전에서 뭐 은근히 조금 팔리는 모습이었는데 걸음 자체는 좀 나아졌고요. 9번마 에이스 탄생도 데뷔전 걸음은 영 시원치 않았지만 주행검사 시 걸음이 워낙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능력이 좀 보여주지 않은 2번이나 9번 정도가 복병의 가치가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슈퍼라이언은 지난 휴양을 하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 데뷔전을 치고 난 뒤에 바로 장기 휴양 들어갔거든요. 괜찮았더라고요. 지난번인데 그런 개념이 또 이 편성이 또 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번은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야 되는데 후차가 근데 뭐 도청 개치네요. 만만치 않은 흐름이 다 개척되고 있고 뭐 그나마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말들이 뭐 10번 베스트 탄생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챔파트 9번 에이스 탄생 정도 좀 체크 참고만 좀 부탁드리고요. 자, 3경주 보시죠. 3경주 국산 육군의 1200 일정으로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이제 5번의 용총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1번은 이제 초원의 창가 그리고 6번 대법에 이런 말들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갈 텐데 영총은 좀 편성의 이점을 안고 있지 않나 느낌이 있거든요. 네, 뭐 사이즈가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죠. 일단 뭐 선행도 가능하고 지난번처럼 뭐 따라가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세영 교수라면 아마 선행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가면 돌아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보병 마필 중에서는 저는 8번 퍼펙트 드림이 여기에 데뷔전에서는 뭐 보여준 건 없습니다만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는 거래 변화를 조금 서서히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 안 됐습니다만 퍼펙트 드림은 요거는 분명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만한 편성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태기죠? 일단 저도 뭐 온마 용총은 가능성이 좀 높은 충마라고 보여지는데 후차권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8번마 퍼펙트 드림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복병이고 저는 그나마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로 보는 게 바로 10번마 해피 센세이션 20번마 해피 센세이션이 되겠습니다. 좀 팔리는 인기만데 최근 두 차례 열심히 탔습니다. 입에 가서 지긴 했는데 실전을 거치면서 조금 더 힘이 차오른 상태고 각각 기수가 워낙 이런 마필들 힘으로 밀어붙이는 걸 잘하기 때문에 저는 10번만 해피 센세이션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10번 센세이션 또 8번의 퍼펙트 드림 이런 말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1번의 초원의 창가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주를 할 때 그 뭐 늑발이 아니라 좀 덜컹거리면서 거의 뭐 기수가 좀 꼬꾸라지면서 거의 낙마할 수준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행히 낙마 사고를 면하고 일단 취입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번에 정상적인 발주라면은 앞서는 뭐 5번, 1번 이 두 마리가 앞선을 치고 나가고 뭐 취입이 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10번, 8번 정도 같은데요. 앞선으로 끝난다면은 6번보다는 1번, 5번 쪽으로 일단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떨까 그런 느낌도 있네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사경주 국산 육군의 1300필정이고 이번 제 사경주는 9번의 골드 챔프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1번의 슈퍼펀치 그리고 5번의 테이크 찬스 이런 말 잡히는데 이번 제 사경주가 이제 김태용 기자의 첫 번째 추천이죠. 자, 박 의원께서는요? 일단 뭐 워낙에 그 능력이 좀 떨어지는 기복말 편성이기 때문에 고마 골드 챔프의 단독 선행은 정말 메리트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지난번 1300에서도 입상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대신 후차권에서는 정말 믿을만한 마필이 없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저는 전력이 노출이 안 된 2번마 야후 자이언트나 3번 싱크 스윙도 이만한 편성이라면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만 야후 자이언트 같은 경우도 뭐 데뷔 이후에 보여준 건 없습니다만 잠재력은 좀 있는 마필이고 데뷔 후에 가장 강도 높은 조기로 초과한 것으로 봐서는 야후 자이언트에게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김태형 기자 추천 경주인데 지금 9번의 골드 챔프가 지금 단독 선행 유력시되는 그런 게임인데 혹시 뭐 9번을 빼고 추천입니까? 아니요. 저는 9번 골드 챔프는 인정하겠습니다. 여건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편성 자체가 워낙 똥말들이고 단독 선행이고 직전력이 버텼고 9번 골드 챔프를 빼기는 어렵습니다. 9번 놓고 공략하는데 후차권이 9번 놓고 완전히 중구난방 이마트 팔리고 저마트 팔리고 완전 개판으로 팔려주는데 제가 후차권에서 보는 마필 딱 두 마필이 있습니다. 한 마필은 컨디션 자체가 확 달라졌습니다. 최근 액면상 보여준 걸음이 워낙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소문이 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팔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하게 컨디션 좋아진 마필 한 마필 있고 또 한 마필은 개인적으로 좀 노리고 있었던 마필인데 여건 자체가 이번 경주 딱 맞습니다. 9번 놓고 딱 두 방으로 승부수를 던져보는 첫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편성상 9번의 골드 챔프 단독 선행의 강축이라 보시면 되겠고 강축에 대길에 준 내기에는 이런 편성에서는 좀 들어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중배당 노리는 딱 김태형 기자의 두방 승부라고 합니다. 기대를 좀 부탁드리겠고 오경주 바로 넘어갈게요. 혼합 4분의 1000m 핸디캡으로 나가는 게임이고 이번 오경주는 6번의 스윕 트로피 6번을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1번의 비어바람이라든지 7번의 티스킹 요 성에서 지금 인기도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이번 경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레이스예요. 앞에 3경주, 4경기는 기복마의 혼전이었다면 이번 경기는 능력마의 혼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스윕 트로피나 티즈킹이 승부전에 부담을 안고 있고 상승세는 맞습니다만 얼마만큼 승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이게 문제고 그런 점에서 보면 비오바람도 마치가 좀 외선 마필이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게 가야 되냐 이게 좀 관건인데 6번, 7번도 발이 빠르기 때문에 앞선이 조금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져요. 따라서 저는 복병은 3번 카이든 포스라고 봅니다. 지난번 경기는 좀 공별 가지고 나오면서 능력 발휘가 좀 안 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고 또 선행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선이 약간 지저분하게 흘러갈수록 레이스 전개에 대한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카이든 포스가 상당히 재밌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능력마 접전 경주고요. 1000m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 토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건 자체가 유리해도 너무나 유리한 일반만 비오바람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거리가 1200이라면은 좀 압박이 있고 해서 무너질 수 있겠지만 1000m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선에 가면은 더군다나 주로까지 비가 온다면은 일반만 비오바람이 버틸 수 있다. 후차권이야 능력형 마필인 6번이나 7번 정도가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6번의 스윕 트로피는 단순한 선행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선입형 취입으로 해가 그런 점도 있고 또 12월 달 같은 해 선행 경험을 3마리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았던 전개 스윕 트로피였습니다. 중간에 끼어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그림이 더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 여기도 또 부담 중량까지 빠졌고 또 원풀끝 자마이기 때문에 1000m 더 좋아하면 좋을지 불리학교는 없고 5번은 인정 6번이죠. 6번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후차권에서의 전개는 지금 7번의 티즈킨 인기 많고 있는데 7번보다는 1번이 더 좋은 전개 같아요. 근데 1번에 좀 마체가 좀 작다는 것이 변수라면 마지막에 취입을 할 수 있는 말 있냐 없냐인데 그거는 이제 4번의 카이든 포즈 정도가 아니겠느냐. 요 선상에서 일단 팬 여러분들의 좀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는 경기 6경주 국산의원의 토니비어로 치러지는 신승훈이의
첫 번째 출정률 남들하고 있습니다. 육경주. 자,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한번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치고 들어가는 게임이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배당판의 흐름은 지금 5번의 최고 비수를 중심으로 뭐 3번의 삼정 가디언, 6번의 화이트 이런 말들인데 실질적으로 충마 강력한 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예, 뭐 이번 경주도 뭐 강초는 없는 그런 에이스죠. 사실 뭐 최고 비술이 좀 나오긴 해요. 선행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메리트는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 최고 비술도 이렇게 능력마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저는 오히려 1번만 갈색 바람이 비록 부담 용량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재리 교수가 말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따라서 부담 용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1번 게이트라면 뭐 레이스가 좀 빠르면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갈색 바람의 선입권에서의 막판 한 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이 좀 마음에 좀 들어오긴 해요. 자, 그리고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육경주는 기복형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입니다. 어떻게 됐든 5번마 최고 비술이 좀 낮다 뿐이지 뭐 능력이나 전개상 확실한 축으로 믿긴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번마 윤환초가 선을 가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현장 주로 상황을 조금 파악을 하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경주 배당이 터진다면은 삼복 승식에서 한 번쯤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13번마 헤라의 여신 23번마 헤라의 여신이 되겠습니다. 항상 꾸역꾸역 뛰는 마필이고 어거지로 뛰는 마필인데 선두권은 2번만 윤환초가 치고 나가겠지만 만약에 막판 중반 추임이 안 타전이 된다면은 13번만 헤라 여신이 배당 메리트를 감안했을 때 3복 순식 정도는 상당히 재밌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했더니 5번을 중심으로 3번, 6번 쪽 인기가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만 지금 뭐 이 세 마리 중에서는 좀 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들 비인기형 말 중에서 제가 보는 충마감이 하나 있기 때문에 뭐 이거 한번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이 정도 편성에 이 정도 전개라면은 반드시 노리고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복병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승부만 들어가겠습니다. 6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7경주 국산오건의 1300 핸디캡입니다. 이번 주 7경주는 이번에 대군 마마를 중심으로 1번의 송암강자 쪽에서 인기도 형성되면서 또 6번의 참마, 또 8번의 프리트블가 잡혀 있는데요. 자, 박영께서는요? 이번 경기는 느낌은 솔직히 좀 싸한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인기만은 있습니다만 정말 믿음도가 떨어지고 이게 지금 인기마들이 탁 올라가면서 정말 의외의 마필들에게 뭐 기습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인기마들이 좀 나와 보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 좀 믿고 때릴 수 있는 인기마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경주가 1300이기 때문에 저는 뭐 9번 로나 챔프나 10번 야온 미라클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봐요. 줄어든 경주월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인기말들이 뭐 몰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9번 로나 챔프나 10번 야온 미라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보병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성 기자. 이번 주 7경주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얼핏 보면 대끼리가 돌아도 헤매없고 박연 말대로 뻥 터져도 헤매 없는 그런 경주인데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복병만 마필은 바로 5번마 금빛 소나타 이 5번마 금빛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15번 뛰면서 우승 한 번에 최근 전부 다 뛴 것처럼 보여주지만 저는 분명 아직까지는 좀 더 있다고 봅니다. 12월 10일 경주 때 깜짝 선행 가서 더미가 잡혔고 직전 경주는 늦발에서 약간 아쉬운 추임력을 보여줬고 경계 자체는 선행 추입 다 되는 마필이고 난타전이 예상이 된다면은 저는 5번마 금빛 소나타가 아직까지 보여줄 거람이 좀 더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노릴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빛 소나타 바람 많이 불는데요. 인기 3위까지 지금 단순식으로 올라가치거나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어쨌거나 그러나 저는 뭐 대군마마도 대군마마입니다만 대군마마 56.5라는 게 좀 걸리는 대목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저는 1번의 송환감자 문세영이 이제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저 1번 경기에서 그렇게 뭐 걸출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 게이트 있지 않고 강력하게 치고 나갈 마필 역시 1번의 송환감자가 아니겠느냐. 저는 뭐 일단 1번 놓고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병령 중에서는 뭐 9번이라든지 5번 또는 12번 이런 쪽에서 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예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8경주 남아입니다. 국산오군의 1208경주 핸디캡이고요. 이번 경주는 이제 9번의 명성제국 9번을 중심으로 인기도가 좀 되는데 자, 1번의 슈퍼엔드를 필두로 또 7번의 너는 에이스 8번의 슈퍼브로드가 잡히는 구도이거든요. 자, 되돌릴까요? 이번 경주도 이제 7번만 너는 에이스하고 9번 명성제국이 이제 선행 충돌 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냐. 일단 명성제국이 상당히 게이트 일단은 빠르기 때문에 명성제국이 외곽이긴 합니다만 선을 간다면 그래도
선수 입상 전력은 뭐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고 반면에 그런 측면이라면 너는 에이스는 좀 불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죠. 승부자는 부담도 안고 있고 따라서 저는 뭐 보병은 이번 뭐 퍼펙트 빛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끝날 마필이 아니고 뭐 이번 경주는 모처럼 정말 정상적인 조교도 소화했고 또 다시 한번 박지원 교수의 부담 종양이 2kg 빠졌죠. 50일의 퍼펙트 빛은 정말 좀 매력적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퍼펙트 빛이가 한때 좀 잘 나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인데 이게 참 근데 좀 아쉬운 면이 좀 특히 그 직전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또 원래 선행 나가는 면인데 뒤에서 이제 지렸던 경주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올라왔죠. 뭐 이대로 쓰지는 않겠죠. 그렇죠. 한 급발 정도로 남아 있다. 한 두 급발 정도가 남아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뭐 이번에 퍼펙트 빛이는 안고 나가시는 줄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뭐 충만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뭐 9번마 명성제국이 선행 갔을 때 1200m 좀 낮다 뿐이지 능력상 확실한 축은 아니라 보이지고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8번마 슈퍼브로드 이 8번마 슈퍼브로드가 되겠습니다. 최근 몇 번 출전했다가 항상 걸음이 남은 모습 그런 모습이었는데 마방에서도 약간 아쉬움이 남는지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최근 전부 다 바닥권 추입 좀 빨리 붙었다 하더라도 조금 한 발이 모자란 모습이었는데 이런 마필도 문세영이 기승했을 때 들어온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마필이 한 발 부족한 점을 문세영 기수가 기승술로 커버해 줬다면은 타브마 슈퍼브로드가 입상 찬스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9번의 명성제국도 지금 선행을 지난번처럼 편향하게 나갈 입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안쪽에 뭐 2번의 퍼펙트 빅스도 있고 또는 7번의 너는 에이스도 좀 빠르기 때문에 좀 경합권도 예상되기 때문에 좀 변수는 일정해 시겠고 복동하는 가세를 2마리 2번과 8번 2마리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경기 구경주 박남기위원회 또 후반 승부가 되어 있고 혼합 4번의 1300 핸드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번에 빅5 중심으로 9번의 샴노커가 좀 팔리면서 1번의 천행이라든지 10번의 스노우 카리스마도 잡혀 있는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가 괜찮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전 경주 추천해드렸던 마필도 많이 출전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바로 1번마 천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 때 이 번개별을 놓고 이 천행의 컨디션이나 여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릴 때 딱 받치기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컨디션이나 여건 자체가 직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번 경주 아마 13번마 썬파이터를 보내주고 선입권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행 안 가고 따라갈 텐데 1번 게이트에서 기대는 압도도 사라졌고 컨디션도 직전 경주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1번마 천행을 놓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래를 맞아서 뛰는 말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안쪽으로 기대는 압박이 심했는데 그게 거의 잡혔어요. 그게. 직전 경주는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았고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입니다. 이런 경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경주예요. 왜냐하면 이게 능력마 혼전이에요. 일단 뭐 인기 마필들의 전력도 그렇게 믿음도가 뭐 이렇게 강한 믿음도가 갖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마필들이고 이게 숨어있는 보병들이 정말 많은 그런 레이스예요. 상승세 마필과 기존에서 이제 컨디션의 어떤 유불리로 조금 헤매고 있는 그런 마필과 대결인데 저는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지금 관리형 마필이에요. 뭐 편성이나 컨디션이나 정말 이 편성에서는 재밌는 마필 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을 강축으로 노력하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빅5도 이게 좀 그 악백이 좀 있는 말인데 지난번 경기에 단독 순행을 나가는 건 좋았습니다만 결국은 블랙레오에게 한 2마 정도 좀 따냈거든요. 그렇죠. 요즘 보면은 좀 세다는 느낌 없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좀 들려무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워낙에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이어서 지난 10월 달부터 3당 할 때 좀 더 보여줄 거라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봐왔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도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번 경기도 선행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12월 13번 뭐 이런 말들이 그렇죠. 뭐 따라가 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선행을 갔을 때 그 정도 전력이면 따라갔을 때는 그거보다 좀 더 못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죠. 뭐 컨디션은 좋다고는 하는데 좀 믿음도는 사실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컨디션 좋은 말 중에 못 들을 말이 많습니다. 경과 뭐 컨디션 좋다고 다 들으면 정말 쉽게요 이게. 일단 뭐 그런 측면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9번의 샴노크는 상당히 안정적인 취입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9번을 좀 더 세게 인기 많던 말 중에서는 좀 말씀드려주겠고.
예, 중요한 것은 이제 2번도 강축이 아니기 때문에 숨어 있는 말 한 마리에 또 반전도 중요한 야, 게임이다. 그렇죠. 그 점 노리고 들어가는 박명기의 추천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10경주 신승훈의 승부처로 지목해드리겠습니다. 1700 국산 사고의 핸디캡이고요. 이것도 복병들이 많아요. 자, 지금 액면 배당판의 인기도는 7번의 공룡을 필두로 이제 12번의 톡톡 여장군이 잡히면서 또는 11번에 샤인클로버라든지 또 8번 킹크렇게 이런 말들인데 전반적으로 기본만 안전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또 1700이라는 경주거리도 또 젊음하게 또 혼전들을 좀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공룡의 상승세 다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승훈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뛰어왔던 편성하고 이 편성하고는 조금 좀 레벨이 좀 다르고 또 1700이라는 경주거리를 과연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관건이 되겠고 톡톡의 당구도 마찬가지예요. 11주에 공별하고 나오는데 1700이다. 부담 중량은 2kg 늘었다. 따라서 톡톡의 당군도 뭔가 좀 기복을 보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상승세나 사실 킹크래켓이 가장 무난하고 좋습니다만 부담 중량이 또 56.5 지난번 대비 무려 5.5가 늘어났다는 게 하나의 핸디예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부담 중량이 높을까봐 일부러 점핑 출전을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뭐 그러면서 51kg의 부담 중량 가지고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감독의 챔피언의 4분의 3맛이다. 여력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5.5kg에 늘어난 부담 중량을 극복해낼 수 있겠냐. 따라서 인기마다 전반적으로 뭔가 좀 2%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저는 그 틈은 사보면 에어즈락이 파워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지고 이 마필은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1700이 좀 더 유리하고 또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4번만 에어즈락이 상당히 재밌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바뀐 그 규정으로 보면은 이제 점핑 출전 안 되는 건가요? 이제 2월 달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킹크래켓이 국산 상권 점핑을 가지 않고 제발 마지막 점핑이었죠. 그래서 일단 킹크래켓 또 부중이 좀 민감한 말이라 좀 점핑을 감안하더라도 부중을 좀 빼는 조건 그런 작전을 나가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원천 봉쇄가 되면서 자기 군에 나오니까 또 자기 또 정상적 중량을 짊어지게 되고 결국은 요거는 또 요것이 또 이 말에게는 좀 독소적인 조항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있네요. 자, 김태형 기자님은 어떤가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좀 센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1700 거리가 유일한 변수지만 기본적인 사이즈는 7번 공룡과 12번마 톡톡 여장군 두 마필이 세고요. 킹크래켓은 저는 56.5 좀 무겁다고 보여지고 좀 숨겨진 마필은 6번마 고려사랑입니다. 요 마필 기본 능력 예전에 괜찮았었는데 최근 한번 사가리가 타면서 계속해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타이밍으로 본다면은 배당판에 거의 써 있습니다.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 인기마 7번, 12번 중에서는 저는 12번마 톡톡 여장군이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29주에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11주 안의 출전이지만 사연이 있는 출전이기 때문에 12번마 톡톡 여장군이 인기마 중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승군말들도 있고요. 승군말 인기말이 한 마리 잡혀 있고 또 부담 중량도 변수가 되고 여기에 또 경주 거리까지 그렇죠. 또 변수로 가미되는 게 만만한 게임 아닙니다. 자, 제가 노리는 복병이 딱 3마리가 있습니다. 완전 비인기형이겠죠. 요런 복병만 3마리를 8년 인기 말들과 이끌어갈 수도 있고 또는 복대복도 가능한데 무조건 중배당 타이밍은 왔다.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배당을 한번 과감하게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신승훈의 승부경주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11경주 들어갈게요. 11경주는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게임이네요. 혼합 3군에 18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지금 배당판 흐름은 6번의 행복의 나라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6번 중심으로 이제 7번 황금 세상, 8번의 데센 챔프가 잡혀 있는데요. 자, 박영께서는요? 일단 행복의 나라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 최선이고 크게 더 보일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만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800이라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같은 집에서 나온 3번 벨리스타도 지난번에 이제 점핑 출전을 했었던 그런 마필도 부담 중량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힘겹게 입장을 지켜내긴 했지만 벨리스타 역시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짓하면서 하다가는 이렇게 6번, 3번 요 한지 승부도 가능한 레이스가 아닌가 그런 기대치를 갖게 하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제 11경주를 추천 경주로 잡은 이유는 노리는 복병만 마필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여준 걸음 아예 없습니다. 인기도도 거의 꼴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마필을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 계속 관심 있게 지켜왔는데 조금씩 컨디션이나 걸음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 경주는 좀 심할 정도로 레이스 전개를 했고요. 이번 경주가
인기마들에 대한 믿음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뭐 행복의 나라도 거의 이 정도가 이빠이고 늘어난 부담 중량의 8번 더센 챔프, 10번 매직탑 부담 중량이 너무 늘어났고 더군다나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제가 봤을 때 유마필이 기습적인 선행 나가준다면은 분명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이 될지 아니면은 뭐 다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배당 메리트가 워낙 좋고 전체적인 여건이나 편성 자체가 딱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금화필을 놓고 배당 자체를 무조건 노리는 두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뭐 백판에 가까운 말 같은데요. 백판일 거야. 네, 하여튼 이게 지금 뭐 이를타 선행마가 없습니다. 지금 10분의 매직탑이 그래서 이제 선행으로 좀 잡혀 있는데 이미 매직탑 지금 부중이 늘어난 조건의 선행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김태형 기자도 기습적으로 앞선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을 막거나 중심이 녹아는 게임이기 때문에 두둑한 배당 노리고 한번 들어갈 찬스가 아니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12경기입니다. 호남 2군의 1400 현대키어가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7번의 클린업 스타를 중심으로 1번의 신규 강자가 좀 잡혀 있고요. 나머지 6번의 금포여장군, 9번의 강호시대인데 전반적으로 또 난전입니다. 난전이죠. 일단 뭐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것도 정말 절묘하지 않나 싶어요. 액면은 1번, 7번인데 부담 용량이 3kg 3.5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면 장담 못해요. 특히 크리업스타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400 자체도 좀 간들간들한 그런 맛들이에요. 지난번 기가 막히게 타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부담 용량이 3kg가 늘어나서 57에 1,400은 크리업스타는 메리트가 정말 없지 않나 보여지고 반면에 신규 강자는 3.5가 늘어나긴 했지만 줄어든 경주거리의 혜택을 대신 볼 수 있는 그런 맛들이죠. 따라서 뭐 1번, 7번 중에서는 그래도 1번이 좀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보병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1,400이기 때문에 뭐 3번마 아라자 또 9번 강호시대 이게 314주 신우철 마방에서 같이 동반 출전해 두 마필 모두 되는 그런 마필이고 5번 퀸즈스 때도 1,400이라는 경주거리는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저는 5번 퀸즈스 텝이 상당한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보병 세력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12경주 뭐 기본 사이즈로 봤을 때는 1번, 7번이 좀 약간 낮긴 하지만 두 마필 다 과도하게 늘어난 부담 중량 이걸 극복하느냐가 변수고 만만치는 않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뭐 복병만을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 보이는데 저는 가장 재미있다고 판단되는 복병은 바로 9번마 강호시대 이 9번마 강호시대가 되겠습니다. 요마필 11월 7일 경주 때 그림같이 날라와서 아쉽게 3착 그 다음 최근 두 차례 경주는 바람 정말 많이 불었습니다. 두 번 다 열심히 탄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다 지금 김도준 기수로 교체를 했고 52로 부담이 줄었는데 이 마필은 항상 자기 걸음만 뜹니다. 어떻게 타든 뭐 꾹 참든 앞에 붙이든 항상 자기 타임만 내는 마필인데 줄어든 부담 중량과 전체적인 경주 편성 자체가 딱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9번마 강호시대가 가장 재밌는 복병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3번의 아라자도 취입이 가능한데 지금 어쨌든 뭐 선행 나가는 말들이 부중이 좀 늘어나가지고 저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마지막 경기 특성상 또 취입 타이밍을 늦게 잡지 않으려고 취입 말들도 정말 타이트하게 경존할 것 같은데 이 아라자 솔직히 뭐 1800, 1700에서는 별다른 재미를 못 봤습니다만 지난 10월 11일처럼 1400에서는 막판에 완전히 깡바닥 추입이었거든요. 날라왔어요 분명히. 이번에 또 1400 오랜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자기 정상적인 경주 거리에 나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터지면은 뭐 3번에 아라하자라든지 또는 뭐 9번에 강호시대 이런 말들 또 5번에 퀸즈스텝 이런 말들끼리 가세가 되어가지고 이건 뭐 오히려 앞선보다는 후선 취입 쪽의 배당 가능성 염두에 두신다면 의외로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참고로 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또 신성훈의 또 제주 경마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 일요 경마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의 토요 경마 제주 교차 레이스 2월 13일 경주 준비되어 있고 자 오늘은 토요 4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죠. 차분히 한번 또 복병 중심으로 오늘 한 마리씩 제가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보실 경주 제주 교차 1경주입니다. 제주마 800m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고 자 이번 일단 뭐 기복마 레이스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1번의 그 영주 신비와 이제 9번의 장타력 1번 9번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팔릴 거고요. 여기 이제 뭐 4번의 가리왕산이라든지 내지는 뭐 8번의 준평원 이런 말들이 이제 눈길 끌고 있고 이 기습 선행 나가는 이제 이번에 한백 돌풍 일단 뭐 복병세는 가셔야 하는데 자 주의했을 마필은 8번의 준평원입니다. 준평원
이 준평원이 만년 부진마였는데 작년 그 하반기부터 말이 좀 조시가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최근 경주 이 최악의 전개 조건에도 어지간해서는 힘에서는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 경주도 저는 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봤습니다만 그때 뭐 박기영이가 이 말을 아마 처음 탔는데 박기영 기수가 전개 개판이었어요. 근데 말이 좋으니까 뭐 완전히 또 막판에 그림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그 타이밍에 박기영 기수가 뭔가 이 말에 대한 좀 조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1번, 9번이 그래도 떼길로 강하게 지금 잡히고 팔리겠습니다만 저는 역시 가장 좀 재밌게 보는 말 한 마리는 8번의 준평원 꼭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3경주도 역시 제주말 레이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경주는 뭐 큰 배당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한번 당일 배당판의 상황이 인기 말들이 전부 다 외곽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10번의 새벽바람, 11번의 금빛나 또는 12번의 미래용사 이런 인기 말들이 주로 이제 외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복병 무조건 안쪽에서 한번 기습적으로 나는 마표를 좀 찾는 것이 중요하다. 뭐 3번의 인어공주라든지 또는 뭐 4번의 다라쿠 특히 뭐 다라쿠도 초반에 기습이 가능한 그런 말이 되겠는데 저는 저 큰 배당을 노리고 들을 만은 저는 1번의 파워를 봅니다. 파워는 정말이지 도깨비 같은 마필입니다. 이게 뭐 경주 전개가 뭐 최악을 해더라도 그림이 나오고 이런 마필이 되겠는데 일단 파워가 이제 또 배당 내고 한번 들어올 타이밍이 됐어요. 이건 뭐 전대자만 백판 완전히 지금 비인기로 팔릴 말이 되겠는데 배당을 터트릴 타이밍이 저는 왔다고 말씀드리겠고 큰 배당은 뭐 무조건 일본의 파워 그쪽에서 앞선을 딱 보내주고 그 뒤에서 일단은 안쪽을 잡든지 아니면 미리 외곽을 치고 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경주 전개와는 전혀 상관없이 좀 타이밍으로만 뛰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배당 노리는 작전으로 나가실 분들이라면은 딱 두 눈 딱 감고 1번의 파워 이거는 고배당 말로 일단 제가 과감하게 한번 뭐 워낙에 큰 배당이기 때문에 수액으로 가시더라도 충분히 성산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제주교차 4경주 제주마릭스 기대 준비되어 있고 역시 이번 1000m 경주죠. 이번 경주는 3번의 한라영산이라는 올라의 강마 3번 중심으로 이제 9번의 제일왕초 그리고 8번의 영상신호 이렇게 지금 인기도가 재편될 텐데 역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말은 1번의 도청관이죠. 이번 라운드에서는 3수 갑산을 가더라도 한번 누리고 싶은 편이 1번에 도청관이 되겠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도청관을 한번 추천드려가지고 삼복성인가요? 아니면 그때도 한번 제가 적중을 시켜 드린 적도 있고 또 복성도 한 2차례 적중을 시킨 일이 있는 뭐 제 개인적으로 뭐 MI자 관련 마필 되겠고요. 지난번 경주는 당시 그 한라영산 레이스에서 이 특등대부 있죠. 특등대부라는 마필이 먼저 선행을 치고 나가는 바람에 좀 그림의 아쉬움을 남겨받았는데 이번 경주는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선행마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도청관이 실로 오래간만에 그것도 게이트도 뭐 돈 주고도 못 사는 원게이트 아니겠습니까? 일본 게이트에서 정말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일본의 도청관 이번 경기에서는 최대의 복병마로 일단 이제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700으로 지금 준비된 게임이고 자, 액면사가로는 뭐 최근에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7번의 진취 그리고 5번의 신천돌체 7번 5번 중심으로 하고 액면이 지금 강하게 지금 잡혀 있고 팔리고 있는데 역시 복병 안쪽에 3마리예요. 1번의 명마탄생과 2번의 무병장수, 3번의 와신상담. 자, 이게 당일에 지금 제주도의 주로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조건인데 저는 가장 재밌게 노리는 마필은 역시 2번의 무병장수입니다. 이번 경 최고의 복병은 2번의 무병장수다. 왜 그러냐면 이게 최근에 물론 이게 선행마가 아닙니다만 이번 경주에서는 전부 다 그 인기 말들이 전부 다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홀로 지금 독등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찬스거든요. 이거 뭐 그 경주 당일날 그 전반적인 제주 경마의 그 주로 상태 흐름, 뭐 그것도 이제 보고 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단독 수령의 메리트는 가장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거 딱 댕받고 딱 버티는 순간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좀 짭짤하게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삼복도 좋고요. 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저는 이번에 무병 장수는 반드시 뭐 당일 주로 상태까지 감안하셔서 보신다면은 의외로 좋은 짭짤한 승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자 저는 여기까지 일단은 요점 정리해드렸고요. 저는 또 당일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